보물섬 10일의 예고 서동주와 여은남이 이복남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해석은 화 내용을 보면 동주의 친부가 여순호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는 피정이로부터 어린 시절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을 건네받았는데요. 그 속에서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이 소중히 간직했던 대산 배지였죠. 그 배지를 본 동주는 한눈에 그것이 대산의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대산은 물론 일원도 아닌 자신이 그 배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습니다. 그 순간 동주는 자신의 출생 비밀이 여기에 있을 거라는 직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옷 속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순호가 자신을 안고 있고 허일도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 사진에는 엄마인 경원도 등장했는데요. 문제는 동일한 사진이 허일도의 핸드폰에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순간 동주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동주는 차 안에서 왜? 라는 물음표를 안고 사진을 들여다 보고 있는데 그때 집을 나온 여은남이 동주를 발견합니다. 동주는 은남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 속에서 자신을 안고 있는 남자가 은남의 아버지 여순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충격에 빠지죠. 이렇게 되면 자신과 은남이 남매일 가능성이 생기기에 동주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은남에게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죠. 여순호를 비롯해 아이 엄마까지 죽인 사람이 바로 허일도라는 겁니다. 이제야 동주는 그동안 은남이 보였던 행동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남은 차덕히 허일도에게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입었었죠. 그 상처를 본 동주가 이를 가려주기 위해 두 사람은 함께 타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은남이 자신을 배신하면서까지 결혼하려 했던 이유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허일도를 상대하려면 대산의 지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미철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고교 시절 그의 영향으로 동주가 자퇴를 하긴 했지만요. 어쩌면 그 사건도 아이들끼리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염장선이 개입하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말았죠. 염치선의 말대로 이것이 현재까지 여미철과 동주가 앙숙으로 지내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미철은 은남과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동주에게 가겠다는 은남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결혼에 대한 위약금도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은남을 그냥 보내줬습니다. 결국 이혼은 은남이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 또한 은남을 배려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이혼하면 은남이 차강천에게 받은 주식을 모두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은남이 아니라 여미철이 이혼을 원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드디어 동주와 은남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허일도를 제거하기 위해 두 사람이 어떤 작전을 펼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예고편에서 동주가 공비서를 압박하는 듯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자신이 성현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장면에서는 차키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산과 어른들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냐며 따지는 거였죠. 이 두 장면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공비서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도 다른 장면에서는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있으니 말이죠. 혹시 이 장면은 허일도나 차덕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1화에서는 드디어 지선우가 차선우로 변신한 듯 보였습니다. 동주는 불안해하는 지영수에게 나만 믿어 라며 차선우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었죠. 차덕희는 지선우가 자신에게까지 등장하자 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결국 지영수를 찾아가 협박까지 했어요. 명대로 살고 싶으면 대산가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것이었죠. 아나운서였던 지영수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도 차덕희 때문이었습니다. 임신한 지영수를 찾아가 떠나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 며 협박했기 때문이죠. 차덕희의 광기에 놀란 지영수는 선우를 지키기 위해 거짓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는 정작 기증센터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렇게 지영수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차덕희가 두 모자를 건드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듯 지영수는 야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성장하기만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인 겁니다.
동주는 지영수에게 차강천 곁에 머물 것을 조언했는데요. 그래야 선우를 지킬 수 있고 대산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차강천의 정식 부인이 되라는 뜻이었죠. 그렇게 된다면 지영수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차강천은 차덕희와 지영수 모자를 불러놓고 회사 일을 배우라고 지시했는데요. 갑작스럽게 닥친 이 상황에 차덕희는 어이가 없을 뿐이죠. 선우는 대산가를 바라보며 몹시 흥분한 상태입니다. 한때 미혼모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정식 대산 후계자가 된 상황이니까요. 이제부터 신분 변화를 즐기며 차덕희를 자극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모자도 차강천 집으로 옮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 문제가 있으니 현재처럼 외부에 둘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차덕희가 지영수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황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염장선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후배님에게 선물 같은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말이죠. 그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과연 염장선이 말한 든든한 조력자가 누구일까요? 염장선은 이철용까지 동주에게 넘어가자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철용이 동주 편에 선 이유는 단 하나였죠. 바로 나라사랑 비자금 조언이 동주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염장선은 허일도에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다그쳤는데요. 허일도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대산을 자신이 접수하면 2조 원 따위는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거였죠. 현재로서는 허일도가 대산을 차지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차강천이 버티고 있는 한 어려워 보이죠. 게다가 누가 봐도 대산의 후계자는 차선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차강천의 치매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겁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이는데요. 차강천의 치매가 더 심해진 것도 동주와 관련된 시나몬 사건 때문이었죠. 두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우를 자신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우는 동주를 형이라 부르며 크게 의지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인물 소개란을 보면 막무가내로 굴다가도 동주만 따르면 동주바락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죠.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선택은 지영수를 설득하는 겁니다. 선우가 후계자가 되는 것을 막지 않을 테니 대신 자신들과 손을 잡으라는 제안이죠. 차강천의 치매가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잘 판단하라는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영수 역시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어쩌면 염장선의 말대로 선우가 안전하게 대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염장선은 이철용이 자신을 배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격하게 분노했습니다. 게다가 부회장 자리마저 허일도가 아닌 최기현에게 넘어가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죠. 분노한 염장선은 명패로 허일도의 머리를 내리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허일도가 제대로 반항 한번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허일도는 민주화 운동 당시 검찰에 잡혀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심한 구타를 당하며 내부 조직도와 친구들의 이름을 적으라는 문서를 들이밀었죠. 하지만 친구들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던 허일도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바로 염장선이었죠. 결국 허일도는 버티지 못하고 친구들을 배신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허일도는 풀려났지만 다른 친구들은 잡혀가 죽음을 맞이했죠. 이후 염장선은 허일도의 죄책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며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도 반항 한마디 못한 이유입니다. 트라우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동주의 친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철용이라는 설도 있죠. 하지만 왠지 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민들레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그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현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관리자조차 성현을 알고 있었죠. 게다가 성현이 어린 시절 염장선과 함께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장선이 국정원 요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해답은 아마도 민들레 파일에 있을 겁니다. 당시 민들레 파일에는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하죠. 그 파일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정작 파일 자체는 폐기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혹시 동주의 아버지가 그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 내용을 보면 그 파일에는 염장선의 비리도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장선은 그 파일을 없애려 했지만 동주의 아버지가 절대 내놓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염장선 입장에서는 파일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도 끝장이기에 동주의 아버지를 제거하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